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에는 그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부작용이다라고 하면 이게 참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가 트랜지션, 이 과정이 사실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많은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시점도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남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이미 예를 들어서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석탄처럼 더티 에너지, 물론 원유가 그렇게 깨끗한 에너지는 아닙니다만 석탄보다는 분명히 깨끗하죠. 자,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에너지를 생산하는 뭐 엑슨이라든가 뭐 토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 매우 좋지 않고 주가도 매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물론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트랜지션 과정에서 저희가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항들이 최근에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호주에서 수출하는 발전용 석탄 가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 가격이 작년 이맘때 톤당 40~50불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한 180, 17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석탄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JKM 스팟 프라이스라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LNG 가격에 대한 기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가격 역시 지난 겨울에 스파이크를 한번 냈고 난 이후 이것도 14년 내 최고가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LNG 현물 가격은 우리가 보통 LNG는 MMBTU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MMBTU당 15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얼마였느냐? 2불이었습니다. 7배 이상 가격이 튀어버린 거죠. 석탄 가격도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4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물결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기존 화석연료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가격도 75불대 수준이죠. 자,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강화될 것인가? 이 사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원자재를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파, 동입니다. 자,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 수요 산업에 있어서의 전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기화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전선, 결국엔 동이겠죠. 자, 동 가격,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동 가격 톤당 10,000불대입니다. 레코드 하이 수준이죠. 역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자, 동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이 이 트랜지션 초기 과정에서도 톤당 10,000불대면은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199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동해 신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하된 자본과 그리고 신규로 발견된 동 광산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서 그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신규로 발견한 동 광산의 규모고요. 그리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투하된 자본의 규모입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모습이 뭐냐면 2010년도 이후에 동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하가 되었습니다만 그 많은 막대한 자금 투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개발된 동 광산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단일 규모의 광산은
칠레의 에스콘디다라는 광산입니다. 자, 이 에스콘디다 광산은 전 세계 동생산량의 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에스콘디다 광산에서 우리가 1톤의 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톤 정도의 광석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냐? 1톤의 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175톤의 광석을 처리해야 됩니다. 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의 동이 굳혀진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죠. 돌덩어리에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초반에는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100톤의 광석을 처리했지만 지금은 1톤의 동을 생산하기 위해서 175톤의 광석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175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광석은 사실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런 광석을 처리하느냐? 신규 동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하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자, 성과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기존의 경제성이 없던 광석을 다시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위당 코스트가 올라갈 것이고 생산량도 수요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 증가폭도 더디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요인은 동해 신규 광산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0, 30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20년 이상은 전체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 개발, 탐사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지가 않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 7개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엑슨이나 BPCL, 토탈 같은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4년에 5년간 이들 7개 기업의 영업이익 확산 규모는 대략 9,4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빠지고 난 이후인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합산 규모는 1,743억 달러 수준이죠. 5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탐사비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신규로 벌어들인 돈이 과거 대비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신규로 EMP,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쪽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EMP, 그러니까 원유를 탐사 개발하는 데 투하되는 돈이 2014년에 8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3천억 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신규로 확보되는 원유의 리저브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카파 같은 경우에는, 돈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하했지만 성과가 되게 미미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죠. 원유 시장 또는 가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익 규모가 너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신규 리저브가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20년간은 원유와 가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카파에서 그 상황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 그 에너지 기업들이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서도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8개 주요 IOC들의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인데요. 과거에 보시면 이들의 신용평가 등급은 AA 정도였습니다만은 AA 플러스 정도였었죠.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자면 95점 정도의 신용 등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점입니다. 80점 언더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ESG 물론 중요하죠. ESG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ESG를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런 기업들, 이런 에너지원이 없이 우리가 당장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0년간은 이들이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원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들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가나 가스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2014년, 14년대부터 신규로 원유와 가스를 발견한 양을 막대 그래프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 실선은 뭐냐면 E&P, 캐펙스 중에서 탐사 비용만 따로 이제 발라내서 이 추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 그림인데 최근 몇 년간 이 신규로 발견된 원유와 가스의 양이 너무 줄었죠. 과거 대비. 그리고 E&P 캐펙스 전체 캐펙스 중에서 탐사에 쓰였던 돈이 14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20%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10%가 안 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될 궁극적 결론은 원유의 리저브 감소 또는 가스의 리저브 감소. 결국 이것은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초기적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유가가 다시 100불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트랜지션 방향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 트랜지션이 내일 당장 내년 내후년에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거나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트랜지션에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도 큰 비용,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전환 과정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신규로 투하되는 돈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 거죠.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또 시장이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향후 2, 3년 안에 유가가 다시 100불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딱히 할 거는 없어요. 딱히 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변화의 흐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유가가 다시 100불로 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이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다시 뭐 이 오일앤가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분명히 있겠죠.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좀 그 원유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즘 핫한 부분이 이란이 다시 원유 시장에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이란은 왜 미국과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란은 왜 사우디와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